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1월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모두 뭐 각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일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지금 이제 면접 보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 잘 해보시고, 다시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강의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지금 저희 카페에 보면 공지사항 있죠? 여기 공지사항에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ALC에서 저하고 면접 중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총 4개로 보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매식경 상기 매식경 같이 신문 읽고 생각 나누는 프로그램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요 블로그 링크 보세요. 두 번째 이춤이 지금 처음 시작은 뭐 소수로 시작했지만 당분간 이 소수로 완전히 해갖고 조금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과정, 그리고 나를 찾는 과정, 그리고 분명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이 경험 정리를 계속적으로 현실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 면접에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면접에 가서 무너지고 오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침의 과정을 만들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음성으로 제가 매일매일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나중에 한번 다시 다음 달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서로의 꿈과 인생 진로,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나를 발견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든 뭐 진로든 인생이든 이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내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읽고 그냥 자소서를 쓰고 그냥 기술, 금융 자격증을 따도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그 어느 과정보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내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융권 4주반을 다시 오픈했는데, 기존에 하던 거는 매주 줌으로 봤는데 서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알맹이 있는 엑기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제가 이제 4주 올패스반 총 12강에 걸쳐서 요 기획을 해놨어요. 뭐 비전공자든 금융권 준비를 해본 친구든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듣더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이론만 하는 강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공지사항에서 보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한 좀 시너지가 낼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한 환경으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전달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매식경 볼게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변화가 될지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에 이어서 코픽스도 오른대요. 기준금리가 이제 올랐고 이에 따라서 코픽스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 페달이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어요? 1%에서 지난주에 1.25로 올렸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6%, 신용대출 금리 5%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숫자로 여러분들 보면요, 훨씬 더 와닿아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금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제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1%로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업이 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사실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으면 6%, 이자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면 확 와닿아요. 그리고 1억을 빌렸어? 5%야. 예전에는 뭐 2%만 빌렸던 게 4%가 올랐다면 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을 거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피부에 대해서 체감을 해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의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 원리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국 기준금리라는 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그 대출에 관련된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이자를 더 비싸게 주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특히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5%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문장을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특히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지만 기존에 이제 대출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고정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많이 선택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75%가 이 변동금리 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같이 이렇게 그 이상으로 훨씬 상승하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심해질 거다, 힘들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에 한 산출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상승도 예고가 돼 있대요. 자, 그래서 자 금요일 날 14일 날 현재 1%의 금리를 이렇게 올렸고요. 지난해 8월, 11월 이은 세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다.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표 정도는 우리가 익히면 괜찮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PT 면접이 됐든,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기업 취업할 때도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수출에 관련된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련된 뭐 산업에서 뭐 영업 관리나 이제 이런 걸 한다면 물론 그런 평단가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사실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을 갖고 그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연계성을 그런 찾는 연습을 해보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2016년 뭐 이때 1.25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픽스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다 비슷한 기사입니다. 6% 주담대 시대 온다. 아까 얘기했죠? 6%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족. 영끌족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이든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어쩌나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공부만 하려면 이런 기사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선의 이슈가 있어서요. 매체에서 이런 거를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좋다. 왜냐면 이것도 한 가지 부동산 뭐 하나의 측면이잖아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쪽에서 뭐 매스컴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영끌족 이자 부담이 많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넘어갔다. 영끌족 나왔죠. 용어 정리 한번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시산치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처럼 0.25가 상승됐을 때 57조, 약 57조에서 60조로 3조 2조가 되는 거고, 평균 차주당 1인 평균 289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16만 원 정도가 느네요. 예를 들어서 0.5bp가 인상이 됐다고 한다면 요렇게 느는 거고요. 32만 원.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느는 거예요. 요 정도 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막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한 요 정도로 우리가 이자 부담이 좀 느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대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금융당국이 신경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자, 세 번째는요. 토스 앱에서 대출 신청 실행까지 원샷 대출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중은행도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지만 인터넷 은행과도 제가 항상 같이 보라고 했죠. 이제 뭐 1금융권, 2금융권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경계가 크게 없어요.
물론 그 다루는 상품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이제 다르지만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요청을 하면 알려줘야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 토스가 대출 상품 비교 후 대출 신청, 확정,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사 앱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원샷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대요. 와,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가든 국민은행 가든 어디은행 가든 토스와 이 원샷 대출에 대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경쟁사 분석이겠죠. 그리고 각 은행의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보완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공부예요. 네. 그래서 16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근 다수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이렇게 해서 대출 제휴를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토스는 원샷 대출 서비스를 구현해서 대출 비교는 토스 앱에서 이후 대출 신청은 해당 금융사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토스 앱 안에서 지금은 비교는 토스 앱에서 하고 가입은 다른 해당 금융사에서 했는데 요것 따로 요것 따로가 아니라 다 제휴를 잘 맺어서 토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금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신한은행 배달앱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생활금융 플랫폼을 하는 이유는 유저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저들을 모으는 게 지금 금융권이든 뭐 비금융권이든 모든 다 숙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픈뱅킹과 뭐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고 결국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모든 금융권들이 다 거기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시중 대출 비교 서비스는 사용자가 금융사 상품을 고르고 실제 대출 신청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해야 된다. 여러 금융사 대출 상품을 근데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끔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금융권과 비교 포인트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그냥 한번 쭉 보실게요. 그리고 내일은 또 한 가지 기사를 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지난해 카드 지출 확인하세요. 현대카드 연간 명세서 오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금융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지인분들한테 이런 편리함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권 취업을 하든 뭐 어떤 취업 준비를 하든 그냥 우리가 스펙에만 올인이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얘기라도 이거 취준생 입장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본다면요, 이 면접이라는 자리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서 끝까지 가는 이유는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앞단위에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 사나 어디 직무를 준비하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 결국 어디서 결정 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취업 준비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맨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원 동기 왜 지원했나? 너 뭐 하고 싶니? 여기서 입사 포부 뭐니? 이 두 개만 잘 갖춰도요. 이 두 개만 잘 갖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못 하잖아요. 이 답을 못 하면서 다른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무의미하게? 물론 무의미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언젠간 찾아야 되는 답이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뭐 필기시험과 인적성, 뭐 자소서, 뭐 굉장히 많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에 갈 거면 금융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이슈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면접 때 물론 보여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나누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그것 중에 하나가 대외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공모전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인턴 생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만 속해서 합격을 해서 여기에서만 필증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굉장히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지금껏의 취준 방법 물론 좋지만 한 번쯤은 변화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비단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 기사는 금융권에
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세일즈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은행 상품만 절대 세일즈 못해요.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은행에서 카드도 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많이 알고 있으면 고객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A라는 거를 세일즈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A의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영업을 진짜 세일즈 잘하는 분들은요, A와 B를 같이 갖고 가서 이 B는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것들, 고객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신뢰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PB분들과 은행 직원분들을 만나봤지만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요, 본인만의 세일즈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지식적으로만 고객을 설득해서 한다. 현장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오히려 그래서 큰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는 더 그래요.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믿음직한가, 이런 게 더 중요한 직무 역량이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직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이러한 정보를 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일즈를 어디 들어가든 금융권이든 어디든 그 뭐야 영업을 해야 되지만 너무 삭막하잖아요. 고객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서 알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팔라고 하면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뭐 지인들이나 부모님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편한 거면 진짜 그분들 여러분들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갖고 뭐 만약에 내가 은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 은행이 가는데 우리 은행에서 현대카드가 제휴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제휴가 돼 있는 은행들이 있어. 그럼 거기에 면접을 보러 가. 그럼 여기에 은행에 이렇게 있는데 현대카드에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거를 믹스해서 나는 어떠한 영업을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뭐 답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작 3주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